시작하겠습니다. 방학이 끝나서 이제 2학기 새롭게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통합과학은 3단원 173쪽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단원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변화와 다양성이라고 되어 있어요. 변화와 다양성. 그럼 이제 중단원으로는 화학 변화가 첫 번째 나오고 두 번째 중단원이 생물 다양성의 유지예요. 그러면 오늘은 중단원 화학 변화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 단원에서는 화학 변화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떻게 공부를 하느냐 하면은 우리 지구에서 지금 산소가 많이 있는데 지구가 만들어질 때 처음에 산소가 없었어요. 우리 지구에서 생명체들이 스스로 산소를 만들어냈거든요. 그래서 아주 지구 생명의 역사에서 변화를 가져오는 화학 반응이라는 주제로 소단원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173쪽에 보면 화학 반응 놀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게 무슨 말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화학 반응 놀이를 이렇게 해보면 에너지 단계를 높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기에서 이 친구가 이렇게 올라가면 에너지가 높아지는 거예요. 자, 에너지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높여 봅시다. 그랬더니 생명체 호흡 이렇게 돼 있네요. 자, 그 다음 물의 전기 분해가 에너지가 높네요. 이쪽으로. 자, 그 다음에 광합성이 있네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철의 부식으로 가면 에너지가 낮아져요. 여기는 에너지가 낮아져서 도착했네요. 자, 여기 각 그림에 있는 것을 한번 눌러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체 호흡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 생명체는 세포로 구성되어 있죠. 세포에서 구성되어 있는 호흡. 이것은 산소를 소비하는 거예요. 산소를 소비. 자, 그 다음에 물의 전기 분해는 물은 전기 분해하면은 수소와 산소로 되어 있죠. 수소와 산소로 분해가 되죠. 그다음에 광합성은 이산화탄소하고 물이 포도당과 산소로 반응해서 나오는 거예요. 다 지금 화학 반응을 설명해 놓는 거예요. 철의 부식은 철과 산소가 반응해서 산화철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석탄의 연소는 공기 중에 산소와 탄소가 결합해서 이산화탄소가 되는 과정이고요. 자, 이런 과정을 우리는 화학 반응 놀이다 해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174쪽으로 가겠습니다. 우리 학습 목표는, 이 단원에서 학습 목표는 광합성, 화석 연료의 연소, 철의 재련이 지구와 생명의 역사에 가져온 변화, 지구하고 생명의 역사에 가져온 변화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광합성이나 화석 연료의 연소, 그 다음에 철의 재련, 철광석에서 철을 끌어내는 것을 철의 재련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화학 변화에서 우리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금방 화학 반응을 좀 했고요. 자, 그러면은 174쪽에 우리가 탐구가 있어요. 지구와 생명의 역사의 변화를 가져온 화학 반응 174쪽 교과서를 펴세요. 거기 문제인식, 광합성, 화석 연료의 연소, 철의 재련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이렇게 돼 있네요. 자, 그래서 3명으로 모둠을 구성하고 모둠별로 다음 주제를 담당할 전문가를 각각 정해보자. 광합성의 전문가, 화석 연료의 연소의 전문가, 철의 재련의 전문가. 이걸 이제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조사를 하면 되겠죠. 자, 이래 가지고 각 전문가들은 자신이 맡은 주제를 조사해보자. 이렇게 돼 있네요. 자, 그래서 이제 광합성. 거기 114쪽에 2번에 각 전문가들은 자신이 맡은 주제를 조사해보자 돼 있죠. 광합성에 대해서 쓰겠습니다. 반응물과 생성물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쓰세요. 반응물은 이산화탄소하고 물,
광합성을 했을 때 생성되는 물질이 있어요. 포도당과 산소가 생성돼요. 포도당과 산소가. 자, 오른쪽에 지구와 생명의 역사에 가져온 변화에 대해서 거기에 네 줄을 쭉 씁니다. 뭐냐? 오른쪽 긴 칸이 있죠. 지구와 생명의 역사에 가져온 변화다. 뭐냐면은 광합성을 했는데요. 남세균이라고는 조류가 있는데 그 광합성을 해요. 이것들이 바닷속에서 엄청난 양이 번식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산소는 지구 대기의 성분을 변화시켰어요. 광합성에 의해서. 원래는 산소가 없었어요. 지금처럼. 자, 이로 인해 바닷속의 생물이 육상으로 진출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산소를 이용하여 호흡을 하는 생명체가 출현할 수 있게 되어 다양한 생물의 진화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광합성 전문가가 이렇게 인터넷에서 조사를 해왔어요. 다음은 화석 연료의 연소에 대해서 전문가가 이제 3명 중에 1명이 또 전문가라고 그랬죠. 자, 반응물은 탄소하고 수소가 주성분인 화석연료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석유, 석탄, 이렇게 기름 불에 잘 타는 거, 나무, 플라스틱 이거 다 어떻게 되냐면은 C와 H의 이렇게 화합물이에요. 그래서 이걸 탄소하고 수소가 화학결합에 따라서 탄화수소라고 그래요. 탄화수소. 불에 잘 타는 물질들은 다 C하고 H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이 주성분인 연료예요. 이것을 화석연료라고 그래요. 석탄이나 석유나 다 CnHm 이렇게. 생성물은 뭐냐? 이산화탄소고 물이에요. 이것들이 산소하고 반응을 하면 여기 있는 C가 O2하고 반응해서 CO2, H가 O2하고 반응해서 H2O 이렇게 나온다 이게. 자, 그래서 지구와 생명의 역사에 가져온 변화인데요. 오른쪽에 적으세요. 화석연료의 연소 반응은 인간에게 일시에 많은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게 해주어서 기계 사용을 통한 대량 산업을 바탕으로 둔 산업혁명을 가능하게 했어요. 자, 또한 다양한 교통수단을 사용할 수 있게 되어서 교통혁명이 가능하였다. 옛날에는 이제 말 타고 다녔죠. 말, 동양이나 서양이나. 그랬는데 이제 엔진이라고 하는 게 나오면서 화석연료, 기름을 가지고 동력원이 나와서 말보다 더 빨리 안전하게 갈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한 명의 전문가가 화석연료의 전문가가 화석연료의 연소에 대해서 말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철의 재련에 대한 전문가가 이것도 무슨 화학 반응이 있을 텐데 라고 지금 인터넷에서 조사를 해왔어요. 친구 중에 한 명이 반응물은 철광석이에요. 철광석이란 철을 많이 포함하고 있는 돌멩이인데 철을 많이 포함하고 있는 돌멩이는 검정색을 띄어요. 검정색. 철은 약간의 붉은색을 띠긴 하지만 철하고 마그네슘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돌멩이들은 검정색을 띄어요. 자, 그 다음에 코크스라고 하는 것은 코크스는 탄소예요. 탄소. 코크스. 자, 반응물은 철광석. 그러니까 철광석은 이미 산소하고 결합을 해버렸어요. 철이 산화철이 되어가지고 있는 건데 불그스름한 색깔을 여러분들 못이 녹슬면 불그스름하죠? 녹. 그렇죠. 그게 철광석이에요. 산화철. 자, 여기에서 산소를 떼내야 돼요. 그래야지 철이 나오죠. 그러면 그때 산소를 떼내기 위해서 탄소를 집어넣어요. 그러면은 철광석에서 산소가 붙어 있던 것을 떨어져 내니까 철이 나오고 철에 있던 산소가 코크스 탄소하고 반응해서 이산화탄소가 나와요. 이것도 화학 반응이 되겠죠. 그래서 지구와 생명의 역사에 가져온 변화는 철의 재련으로 얻은 철이 자동차, 기차, 선박 등 다양한 교통수단과 철로를 만드는 데 사용되어서 교통혁명이 일어날 수 있었다. 또한 철이 다양한 건축물, 전자제품, 인공위성 등 많은 분야에서 활용되어 인류 문명의 발달에 크게 기여하였다라고 오른쪽 칸에 적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을 전문가들 3명이 각기 인터넷에서 조사해 온 것을 발표를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제 결과 및 논의.
오른쪽 175쪽으로 와서 자, 광합성 화석 연료의 연소 철의 재련에 대한 전문가들의 설명한 내용을 정리를 해봐라. 자, 정리를 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광합성은 이산화탄소하고 탄소와 물이 반응해서 포도당과 산소를 생성하는 반응. 이산화탄소하고 물이 반응했어요. 그래서 포도당하고 산소를 생성하는 반응. 이거 광합성이죠. 우리가 지금 밖을 보면은 녹색 식물, 나뭇잎이 녹색이고 풀이 녹색이고 채소가 녹색이죠. 이것들이 광합성을 하고 있어요. 이 광합성으로 생성된 산소가 지구의 환경을 변화시켜서 생물에도 영향을 미쳤다. 지금도 쟤들은 초록색을 띠는 녀석들은 지금 산소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자, 바꾸고 있죠. 이산화탄소를 산소로. 자, 화석 연료가 공기 중에 산소와 반응해서 연소하면은 자, 이제 우리가 기름을 떼는 거죠. 열이 발생하는데 이 열을 이용하게 되면서 산업혁명이 가능하게 되었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전문가가. 그 다음에 철의 재련을 통해서 산화철에서 산소를 떼내는 거예요. Fe2O3가 있고 Fe2O4가 있고 그래요. 자, 이런 것이 산화철이에요. 여기서 산소를 떼내야 되는 것들을. 그러려면은 코크스라고 하는 탄소를 주는 거예요. 탄소. 석탄. 그러면은 여기에서 탄소하고 산소가 만나서 철하고 CO2가 나와요. 이렇게. 그래서 이 철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엄청난 화학 반응이죠. 이 철을 이용하게 되면서 인류 문명이 크게 발달하였습니다. 그러면 철을 재련하지 못할 때는 뭐 했냐? 돌로 썼죠. 돌 또는 나무, 목재를 가지고 뭐 물건을 만들어냈겠죠. 돌도끼 뭐 이런 걸 가지고. 근데 지금은 철로 도끼를 만들잖아요. 그래서 각종 도구를 이제 철로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돌멩이보다 더 날카롭고. 그래서 이제 구석기 시대에 누가 철을 만들었냐? 청동기, 철기 이렇게 오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좋은 무기가 되는 거죠. 더 날카로우고 가볍고 뾰족하고. 자, 그러면 결론. 광합성 화석 연료의 연소 철의 재련의 공통점은 뭐냐? 산소하고 반응을 하는가 안 하는가요. 그래서 광합성 화석 연료의 연소 철의 재련은 모두 산소가 관여하는 반응이에요. 화학 반응 중에서도 산소가 관여하는 화학 반응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그 내용이 175쪽에 밑에 3명의 남녀 학생이 웃고 있는 모습 있죠? 거기 밑에 보면 이제 거기서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원시 지구의 대기는 메테인은 CH4예요. CH4. 암모니아는 NH4, NH3, NH4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들이 처음에 원시 지구의 대기였어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산소가 없었어요. 자, 그런데 그 후 광합성을 하는 생물이 출현했어요. 남세균이라고 하는 생물이 출현한 거예요. 단세포 생물인데요. 남세균. 여러분들 조류라고 배웠죠. 조류. 녹조류, 적조류. 지금 이제 태풍 지나가면 그거 나타날 텐데 녹조 현상, 적조 현상. 그것들은 나쁜 놈들이에요. 조류 중에서도. 그런데 선생님이 말하는 지구 초기에 처음에 한 10억 년 후에 지구가 만들어진 후 10억 년 후에 7억 년이 지난 후에 남세균이라는 조류가 바닷속에 쫙 성장하기 시작했어요. 출현하기 시작했어요. 이놈들이 광합성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현재 산소를 만들어낸 거예요. 산소를 풍부하게 만들어내서 그 산소가 공기 중에 풍부하게 많아지고 또 메테인이나 암모니아보다 가벼우니까 위로 올라갔어요. 위로 올라가가지고 오존층을 만들었어요. 오존층 들어봤어요? 오존층은 O3예요. O3. 산소 원자가 3개가 결합해 있는 불안정한 물질인데 O2가 산소고 자, 그래가지고 그 오존층이 만들어지면서 어떻게 됐냐? 오존층은 우리 태양 광선으로부터 오는 자외선이 있어요. 자외선 중에서도 파장이 짧은 영역이 있는데 그건 세포를 죽이는 영역이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그걸로 살균소도 그래요.
살균 소독을 자외선으로 식기세척기 이런 거 다 살균 소독하죠. 우리 식당에 보면 자외선 소독하고 있는 거예요. 병원에서도 주사기랄지 수술도구 다 자외선 소독하죠. 거기에 병균들을 다 소독할 수 있는 거예요. 세포를 죽이니까 자외선이. 그런데 그게 태양으로부터 오거든요. 아주 강하게. 그래서 육지에 생명체가 살 수 없었어요. 풀, 나무 하나도 없었어요. 곤충도 없었어요. 그야말로 깨끗했죠. 그런데 그 남세균이 만들어 놓은 산소가 온 지구에 가득 차고 그것들이 위로 올라가서 오존층을 만들어낸 거야. 그랬더니 그 자외선을 차단시켜 준 거야, 오존이. 그러면서 바닷속에서만 살 수 있었던 생명체들이 이제 육지로 올라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지에 이렇게 많은 생명체들이 번식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 산소 때문에 그래요. 오존층 때문에. 그래서 광합성을 하는 생물이 출현해서 산소가 발생했어요. 그래서 원시 지구의 대기의 조성이 변화됐어요. 그래서 처음에 만들어질 때보다 약간 다르게 이제 산소가 만들어졌죠. 산소가. 또 산소보다 요거 산소고 O3가 뭐예요? 오존이에요. 오존. 오존하고 산소들이 만들어졌다. 자, 그 다음에 산소 호흡을 하는 생물이 등장했어요. 우리가 지금 인간도 마찬가지고 다 산소 호흡을 하고 있어요. 산소가 필요하거든요. 지금 숨을 쉬고 있는 이유가 산소를, 공기 중에 있는 산소를 우리 세포 속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호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산소에 의해서 오존층을 형성을 했고, 여기에서 유해 방사선이 차단이 됐어요. O3가, 오존이 O2와 O로 이렇게 나뉘어지면서 자외선을 흡수해요. 오존이 이렇게 되려면은 자외선이 있어야 돼요. 자외선이. 자,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냐? 육상 생물이 등장을 했다. 아까 말했다시피. 그래서 물속에서 살던 생물들이 이제 육지로 올라와서 살 수 있었다. 그래서 175쪽에 맨 아래쪽에 그림이 나와 있죠. NH3, H2O, CH4 이렇게 원시 지구의 대기는 이런 것밖에 없었는데 산소가 바닷속에서 증가하게 됐어요. 자, 그러면 그 바닷속에 있던 철이 있었을 거야. 철. 그 철들이 물속에 있는 산소들과 만나서 산화철이 된 거야. 그 산화철이 바로 뭐냐면 철광석이 된 거야. 철광석. 굳어가지고 돌멩이로 돼서 철광석. 그 철광석을 지금 포항제철이랄지 광양제철에서 철광석을 깨 부셔가지고 거기에다가 탄소를 집어넣어. 그리고 막 불로 태워. 그러면 철만 만들어지는 거죠. 그게 제철 공장이야. 포항제철. 그래서 철의 제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176쪽으로 페이지 넘기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화석연료가 인류 발전에 미친 영향을 보면은 첫 번째, 화석연료는 지질시대 생물의 유해에서 생성된 것으로 탄소와 수소가 주요 성분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중생대에는 공룡, 암모나이트, 공룡, 암모나이트, 암, 시조새 뭐 이런 것이 있다고 그랬죠. 이때에 방추충이라고 하는 신생대에 가면은 이제 신생대 가면은 매머드, 코끼리의 조상이 있고 화석이, 그다음에 화폐석이 있고 그러거든요. 신생대에 방추충이라고 하는 저게 나타나요. 방추충이 뭐냐 하면은 곤충인데 공충이에요. 그런데 이것들이 한꺼번에 엄청나게 많이 살아가지고 막 지진이나 화산이 폭발하면 한꺼번에 매몰돼요. 갑자기 땅속으로 묻히게 되죠. 그러면서 산소가 공급되지 않는 상태에서 그 지방 성분이 흘러서 탄화수소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석탄이나 석유나 천연가스를 만드는 것은 방추충이라고 하나. 그래서 그때 당시에 열대지방이었던 곳에서 살았기 때문에 지금 사하라 사막이랄지 이런 서남아시아 쪽에 중동아시아라고 그러죠. 그쪽에 이것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는 뭐 영화에도 나와 있지만 제7강국 막 이런 거 나와 있죠. 우리나라는 2층이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나라는 석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질시대의 생물의 유해에서 생성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썩었는데 썩어서 없어진 게 아니라 썩어서 그대로 지방 성분, 탄소하고 수소 성분이 그대로 남아 있는 거예요. 자, 그게 석탄이고 석유가 되는 거다. 약 6,500만 년에서 1억 년 정도 시간이 걸려요. 자, 화석연료의 연소. 이것을 태우면 어떻게 되냐? 화석연료가 연소하면 산소와 반응해서 많은 열이 방출돼요. 자, 그래서 인류의 주요 에너지원이었어요. 나무를 태워도 되죠. 나무도 C하고 H하고 O, N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화학 반응식 써있죠. 그래서 18세기에 석탄을 에너지원으로 하는 증기기관이 발명이 됐어요. 그래서 대량 생산에 기반을 둔 근대적인 산업이 발달됐고 산업혁명이 시작됐어요. 1776년에 독일의 제임스 왓슨이라는 사람이 증기기관차를 처음으로 만들어냈죠. 이때는 석탄을 막 뗐어요. 그래가지고 물이 끓으면 푸쉬 하면서 새는 그걸 가지고 엔진을 돌렸어요. 19세기 이후에는 석유가 교통수단이 됐어요. 이제 석탄이 아니라 주택, 산업 등의 에너지원으로 이용됐어요. 석유, 천연가스, LPG, LNG 이런 거. 자, 그다음 이제 철의 재련. 지금 선생님이 설명하고 있는 부분은 몇 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176쪽에 교과서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이 쭉 줄을 그으면서 읽어보세요. 철의 재련은 뭐냐? 자, 자연 상태에서 철은 철광석의 형태로 존재하는데 철광석의 주성분은 철이 산소와 결합한 산화철이야. 산화철.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산화철은 녹수는 것이라서 녹슨 것이거든요. 못이 녹슬면 이런 색깔이죠. 자, 이런 색깔이 철광석이에요. 그러면 이것들을 깨어 부셔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산소를 떼내야 돼. 여기는 산소를. 그래서 철광석에서 산소를 떼어내어서 순수한 철을 얻는 것을 철의 재련이라고 그래요. 이걸 어디서 하고 있어요? 포항제철, 광양제철, 우리나라에서는. 그래서 이거 철을 산업의 쌀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는 철이라고 하는 것이 강하고, 그러니까 부러지지 않고 강하고, 그러니까 건축물, 집을 지을 때나 건물을 지을 때, 교량, 다리를 놓을 때 다 쓰여요. 안 쓰이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철이 얼마나 많이 생산되고 철이 얼마나 많이 소비되었는가를 그 나라의 성장 속도, 발전 속도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철을 엄청나게 생산을 해내서 우리나라에서 쓰는 것만 생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는 거 약 10%밖에 우리나라에서 소비를 못해요. 우리나라는 땅덩어리가 작아서. 그만큼 포항제철이나 광양제철에서 많은 철을 생산을 해가지고 옛날에 이제 미국이 우리나라를 가르쳤는데 지금은 우리는 미국으로 수출하고 있어요. 아주 질 좋은 여러 가지 철광석을, 철을 오히려 수출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에다가 수출하고 있고 미국, 선진국으로 다 수출하고 있어요. 그 나라들도 철을 생산하는 지능 공장이 있긴 하지만 우리나라 게 질이 좋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동차 봐보세요. 얼마나 많은 철이 필요하겠어요. 배를 봐보세요. 배, 비행기 다 철로 되어 있잖아요. 기차, 지하철 다 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철을 얼마나 잘 생산하고 얼마나 질 좋은 철을 생산하느냐가 그 나라의 발전을 나타내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철의 이용 보면은 인류는 재련 기술을 개발하여서 본격적으로 철을 이용하는 철기 시대를 열어서 문명을 발달시켜 왔다. 철은 단단하고 비교적 쉽게 가공할 수 있어서 각종 생활용품, 전자제품, 교통수단, 건축물 등을 비롯하여 우주산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 이용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게 바로 177쪽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개념 정리, 이 시간에 배웠던 거 한번 복습하면 생물이 빛 에너지를 이용하여 이산화탄소와 물로 포도당과 산소를 만드는 반응, 이것을 광합성이라고 합니다. 광합성. 그래서 광합성 생물이라고는 남세균이 출현해서 대기 중에 산소 농도가 증가하였고 지구와 생명의 역사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광합성, 화석연료의 연소, 철의 재련의 공통점은 뭐냐? 산소가 반응하는 거예요. 산소가 관여하는 반응이다.
그죠? 화석연료가 연소하면 산소를 소비하는 거고, 철의 재료는 철광석에 있는 산소를 떼어내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런 화학 변화를 좀 공부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광합성을 하는 생물이 출현하면서 원시 지구 대기에 어떤 변화가 나타났을까라는 거예요. 대기 중에 산소량이 증가했어요. 그래가지고 오존층이 형성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산소는 O2 플러스 산소 원자, 산소 분자와 산소 원자가 결합하면 O3라고 하는 오존이 만들어져요. 오존. 그 다음에 오존이 다시 이렇게 산소하고 산소 분자가 산소 원자가 나뉠 수 있어요. 이렇게. 예. 이 반응이 저기 우리 10km 이상 상공에서 계속 이게 하루에 2번씩 반응이 일어나요. 이렇게 일어났다가 이렇게 일어났다가. 그래서 낮에는 이렇게 일어나고 밤에는 이렇게 일어나고 그래요. 그래서 오존층이 자외선을 차단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제 177쪽에 맨 마지막에 스스로 해결하기가 있어요. 스스로 해결하기. 일상생활에서 두 번째, 일상생활에서 화석연료의 연소를 이용하는 사례를 찾아보자. 그래서 엄청나게 많죠. 여러분들 집에서 아침에 가스로 밥에 먹고 오잖아. 도시가스 이용해서 LNG라고 그래요. LNG. LNG. 리퀴드 내추럴 가스라고 그래. 내추럴 천연가스. 천연가스, 내추럴 가스. 리퀴드는 액체란 뜻이야. 액체 천연가스. 도시가스를 이용해서 난방이나 조리를 하죠. 보일러 틀고 자동차, 선박, 비행기 등의 교통수단이 연료에 이용되고 화력발전소에서는 화석연료, 석탄을 연소시켜서 전기에너지를 얻게 되죠. 자, 이렇게 화석연료 연소를 엄청나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아져서 지금 온난화가 일어나고 막 강력한 태풍이 오고 비가 오고 그렇습니다. 자, 창의 융합 4번째. 지구에서 대기 중에 산소량이 절반으로 감소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산소가 부족하면 절반으로 일어나면 자, 큰일 나겠죠. 자, 그래서 생명체가 어떻게 될까요? 지금처럼 현재처럼 살아갈 수가 없죠. 자, 그래서 우리 인간 같은 경우도 산소가 지금 지금보다 이렇게 줄어들게 되면 어떻게 되냐? 호흡이 빨라지고 산소를 빨리빨리 공급받아야 되니까 호흡이 빨라져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의식 불명 상태가 돼버려요. 그 다음에 사망에 이르게 되고, 또 이게 화학 변화를 여러 가지 다양하게 광합성 늘어나고 해야 되는데 산소 호흡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광합성 식물들이 또 산소 호흡도 해야 되고, 그런데 다 죽어버려요. 그래서 생명체들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글로 제시해보라 그랬는데, 자, 여기까지 해서 오늘 수업 마치겠습니다. 바이바이. 오늘 177쪽까지 끝났습니다. 네. 안녕. 굿바이.